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가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좌파도 까고 우파도 까는 진리자유정의 진재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 통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발의문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교통과 생활안전, 지역경비는 자치경찰에게 맡기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하고, 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경찰과 범죄를 수상하는 사법경찰의 분리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에 대한 경찰개혁 법안의 내용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뒤늦게 2월에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윤 총장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내가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다. 입법은 국회의 일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해석됩니다. 반면에 윤 총장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인 검사도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형사부 검사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한 그런 그 교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윤 총장과 이 그 김웅 교수는 많이 그 대비되는 그런 발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느끼는 이 법안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윤 총장이 느끼는 것과 이 김웅 교수가 느끼는 것은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불만을 말하지 않은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자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좀 더 그 김웅 교수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심한 말이죠. 지금 우리는 중국 공안 경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속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 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무슨 얼마나 많은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국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말도 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그
그 커다란 그 명제 아래,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검찰 개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가 의문이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게 무슨 이런 그런 걸 해서 의문과 질문하게 되면 개혁 저항으로 또 검찰 개혁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음모이자 퇴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검찰 개혁의 어떤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느냐, 이렇게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선제 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고 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리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이 말이죠. 경찰한테 수사권을 더 확대해서 부여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경찰 권력 확대가 이루어지죠. 또 경찰의 그런 수사권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경찰이 또 더 충성할 수 있겠죠. 4월 15일 총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런 정보 경찰들이 어떤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대가로 경찰은 아마 그런 충성을 막거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또 뭐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직권 연장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경찰이 이렇게 또 현 정권의 편에서, 여당의 편에 서서 확대된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보답으로 또 이 현 정권의 권력 확대와 직권 연장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이렇게 또 건배사를 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죠. 제가 검찰 개혁하면 총선 압승,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선창을 했겠죠. 그럼 검찰 개혁, 그럼 저쪽에서 이제 건배하면서 총선 압승, 그러면서 이제 건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이 표현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배사가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경찰 개혁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 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습니다. 그는 역시 그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어휘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설레발, 이런 건 보통 검사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장사기입니다. 말장사기,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자,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충분히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한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또 경탄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이게 반어법이죠.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후한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비꼬는 말이겠죠. 비꼬는 말인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자유로운 언어의 구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이렇게 사직의 이유를 명백히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표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보통인데, 아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 정도가 보통인데, 이분은 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합니다. 이렇게 사직의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 검찰 개혁 자체가 거대한 사기극이다.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한다. 이 말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겸손의 표현이죠. 표현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비루하고, 본인이 비루하고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사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상 위에 있는 다른 검사들은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고 할 때 자기는 그러지 않고 책상 위에 있는 기록, 그러니까 사건 수사 기록이 되겠죠. 수사 기록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의 주어진 바 의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수사 위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세에는 삐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에는, 그러니까 좀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 같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 약자들의 편에 섰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악함에 복종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검찰 개혁, 또 이제 현 정권의 어떤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또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줄탁동시라는 건 이제 현 정권, 여당, 청와대 이런 데가 이제 밖에서 쪼아주면 안에서 또 검찰 내부에서 또 같이 병아리처럼 어미닭과 병아리가 같이 쪼는 게 줄탁동시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현 정권과 검찰이 같이 줄탁동시 한다는 것을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출세로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일 것이다. 그 대신 평생에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름은 좀 오명이 남는다는 말이죠. 출세는 하지만 오명은 남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쯤 됐으면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떤 검사였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출세보다는 그가 어떤 검사였는가, 그가 얼마나 청렴한 검사였는가, 그가 얼마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검사였던가,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 검사였던가, 그가 얼마나 권력에 대해서 꼿꼿하게 수사하는 검사였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또 좀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 같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보통인데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은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드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이거 윤석열 검찰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지금 윤석열 검찰 잘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건, 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거기에서 보여준 윤석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지금 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청와대에 대하여, 여당에 대하여, 현 정권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지금 그의 편에서 그를 수호하자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국민의 훈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것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쓴 글일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전체 혹은 윤석열 총장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이 이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준 그 사람들이 그 검찰들 그리고 또 이 윤 총장을 비롯한 전체 검찰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기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웅트림. 지금까지 저 김웅 검사, 김웅 교수의 그 이번 사퇴 이유를 명백하게 밝힌 사퇴 이유를 한번 제가 쭉 돌아봤습니다. 윤 총장은 그냥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고 그것으로 끝냈고 김웅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문학적으로 상당히 그 화려한 수사와 함께 표현했습니다. 물론 표현은 달랐지만 그 둘이 느끼던 생각은 둘이 느끼던 감정은 같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그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와 같은 주요 범죄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에 대한 그런 범죄 수사 그것만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권력기관 가운데 경찰이 가장 규모가 큰데 경찰이 수사력을 키우다 보면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편파적 수사나 은폐나 묵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 이춘재 그 화성 살인 사건 이춘재의 8번째 범행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모 씨가 있었죠.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해서 2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죠.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그 백남기 농민 사건도 지난 정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정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시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경찰이 공룡화될 거란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경찰 개혁법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경찰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전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 감독은 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권한이 경찰에 부여된 만큼 더 큰 책임이 부여되는데 우리 경찰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긍정적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오직 진리, 자유, 정의에 충성하는 방송, 진리, 자유, 정의, 진재범이었습니다.